제38기록 의자 위에 미라 설탕물과 구더기 그리고 침묵의 관찰자. 기묘한 기록 보관소 38번째 기록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가족이 정말 살아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혹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상식이 타인의 눈에도 상식으로 보일 것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고에서 꺼낸 기록은 2024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러나 그 이면의 심리적 지옥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군인 관사, 안방 의자에 앉아 거즈와 붕대에 칭칭 감긴 채 미라가 되어버린 한 여성, 그리고 그 곁에서 수개월 동안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낸 현역 부사관 남편. 이 사건은 단순히 이상한 종교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위해 보이는 것을 어디까지 왜곡할 수 있는지, 혹은 자신의 가학적 욕망을 위해 종교라는 방패를 어떻게 휘두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심리적 실험의 기록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늦은 가을 한 통의 신고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육군부대 관사에 거주하던 부사관 A씨는 경찰의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담담한 목소리로 신고를 접수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광경은 그 어떤 강력 범죄 현장보다 기괴했습니다. 안방 한가운데 놓인 의자 위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물체가 앉아 있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색 거즈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흡사고대 이집트의 미라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죠.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붕대 틈새로 부패한 시신에서 나온 구더기들이 기어 나오고 있었고, 이미 미라화가 진행될 정도로 오랜 시간 방치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경찰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잠시 잠든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현역 군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남성이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와 구더기를 목격하고도 잠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이것이 극단적인 심리적 부정 혹은 공유, 정신병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폐쇄적인 종교적 신념 체계 안에서 아내가 생전에 병원 치료를 거부한 채 기도와 자가 치료에 매달렸고, 남편은 그 믿음을 공유하며 현실을 왜곡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내막이 드러날수록 이 사건은 단순한 망상을 넘어선 섬뜩한 의도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설탕물과 거즈입니다. 남편 A씨는 아내가 살아있을 당시 그녀의 몸에 설탕물을 뿌리고 그 위에 거즈와 붕대를 덧감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상처를 정화하고 영적인 치유를 돕는 의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적 관점에서 이 행위는 치료와는 정반대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설탕물은 미생물과 곤충을 유인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아내가 욕창이나 지병으로 인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상처 부위에 설탕물을 뿌리고 공기가 통하지 않게 붕대로 감는 행위는 인위적으로 구더기가 살기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잔혹한 가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녀의 살점이 구더기에 의해 파먹혀 들어가는 그 끔찍한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학적으로 구더기는 괴사한 조직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까지 파고들 수 있습니다. 아내는 거즈에 묶인 채 자신의 몸속으로 파고드는 벌레들의 감촉을 느끼며 서서히 죽어갔을 것입니다. 남편이 이를 치료라고 불렀다면 그것은 종교적 망상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관찰하며 느끼는 가학적 쾌락의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는 성격적 가학증의 극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죽이는 것보다 피해자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관찰하는 데서 더 큰 우월감을 얻습니다. 특히 종교라는 명분은 이 가학 행위를 정당화하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됩니다. 아내가 고통에 신음할 때마다 남편은 마귀가 나가는 과정이다, 부활을 위해 이겨내야 한다는 말로 그녀의 저항 의지를 꺾었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은 유일한 구원자였겠지만 남편에게 아내는 자신이 설계한 지옥 속의 실험체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1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이나 방배동 미라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방배동 사건의 경우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남편의 시신을 집안에 7년 동안 안치하며 거실에 이불을 덮어두고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방배동 사건의 아내가 사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순수한 망상과 부정에 가까웠다면 이번 포천 부사관 사건은 설탕물이라는 인위적인 조치가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극외를 달리합니다. 방배동의 아내는 시신을 보존하려 애썼지만 포천의 남편은 시신 혹은 죽어가는 아내의 벌레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을 유도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닌 지배욕과 가학성이 결합된 변태적 범죄의 영역입니다. 더 나아가 해외 블랑시 모니의 사건이나 집시 로즈 사건과 같은 대리인에 의한 민하우젠 증후군의 변형된 형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병들게 하거나 고립시킨 뒤 자신만이 그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듭니다.
포천의 남편 역시 아내를 거지라는 감옥에 가둔 채 외부 세계와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자신만의 기괴한 의식을 집행하는 군주로 군림했습니다. 설탕물은 아내를 치료하기 위한 성수가 아니라 아내의 육신을 분해하고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인 도구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기록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은 남편의 완벽한 이중생활입니다. 시신이 안방 의자에서 부패하고 있는 동안 남편 A씨는 매일 아침 군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부대로 출근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부대 식당에서 식사를 했으며 퇴근길에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신이 있는 안방 바로 옆 거실에서 TV를 보고 잠을 잤습니다. 동료 부대원들은 그에게서 어떤 이상 징후도 악취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포입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현실 분별력을 잃은 광인인이었다면 군부대라는 엄격한 조직 생활을 수개월 동안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대 밖에서는 유능한 부사관으로 집안에서는 아내의 부패를 관리하는 침묵의 관찰자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는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 각종 탈취제와 약품을 사용했을 것이며 구더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치밀하게 환경을 통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괴한 비극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주변의 전조를 읽어내야 할까요? 왜 당했는가를 분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예방하는가입니다. 첫째, 폐쇄적 관계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말하지 마, 오직 나만이 너를 이해할 수 있어라고 말하며 고립을 유도한다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고립된 환경에서 톡처럼 퍼집니다. 주기적으로 제3자, 즉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친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습관이 영혼의 미라화를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당신의 상식이 타인에게도 상식인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현실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비상식적인 고통의 정당화를 경계하십시오. 사랑이나 신념, 종교의 이름으로 신체적 고통이나 질병 방치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학대입니다. 나중에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말은 가해자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게 만들고 육체적 훼손을 방치하게 만드는 모든 속삭임은 당신을 실험체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고통은 견뎌야 할 훈장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신호입니다. 누군가 고통을 아름다운 희생이나 영적 정화로 포장한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셋째, 주변의 감각적 이상 징후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냄새를 가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향수와 탈취제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만약 주변 이웃이나 동료가 비정상적으로 강한 향취를 풍기거나 집에 방문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가족의 안부를 물을 때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가 약해진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비명을 찾아내는 사회적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윗집에서 나는 미세한 단내가 설탕물에 꼬인 구더기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것이 때로는 한 생명을 구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믿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비릿합니다.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붕대를 가위로 잘라냈을 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썩은 살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밑바닥에 숨겨진 추악한 가학성과 그것을 신성함으로 포장한 기만적인 영혼이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비명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도 잠든 것일 뿐이라며 귀를 막고 계십니까? 남편은 시신이 완전히 미라화되어 더 이상 변화의 과정을 관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즉 자신의 가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콘텐츠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살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자신이 설계한 붕대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포식자적 관찰자의 심리입니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했고 아내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망상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집 안방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가족의 온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가족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진다면 혹은 당신의 코끝에 정체 모를 단내가 스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불을 켜십시오. 콤프라치코스의 바늘이 당신의 눈을 꿰매기 전에 포천의 그 남편이 보지 못했던 혹은 보면서도 즐겼던 그 구더기를 당신은 반드시 직시해야만 합니다. 기묘한 기록 보관소의 38번째 기록은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실화의 공포는 지금 당신의 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는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 심리적 절벽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당신의 감각을 믿고 현실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대 옆 의자가 비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내일 출근해서 마주할 동료 혹은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이웃의 눈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는 정말 당신과 같은 세계를 살고 있습니까?
그의 안방 의자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상대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고통은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최고의 보루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콤프라치코스의 소나기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소수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거울을 보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고정된 미소를 볼 때마다 진짜 자아가 찢겨나가는 환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정상성이라는 가면 아래 가짜 미소와 비상식에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는 진짜 슬픔과 진짜 공포를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말이 상대를 망치는 행위로 이어질 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설탕물은 결코 치료제가 될 수 없고 거지는 결코 영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모든 종교적, 정서적 유혹으로부터 당신의 감각을 날카롭게 버리십시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관찰 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록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 박힌 투명한 바늘에 대한 경고입니다. 포천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평범한 군복을 입고 혹은 다정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당신의 곁에서 숨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다음 미소가 당신의 영혼에서 우러나온 진짜 웃음이기를,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기괴한 빡제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숨을 쉬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의 입가에 습관적인 미소가 걸려있다면 그 미소가 당신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당신의 신경을 마비시켜 강제로 끌어올린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록 보관소는 당신의 표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까지 이 뒤틀린 현실의 흔적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각만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진실입니다.